네, 시황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91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1901.2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오늘 한 1910선에서 1900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면서 또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1900선을 회복하면서 190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11거래 연속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돌아서면서 한 700억 원 가까이, 700억 넘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1.6% 빠지면서 오늘 12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오바마 악재도 있었고요. 또 오바마 악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또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는 1.2% 하락한 3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0.8% 빠지면서 4만 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0.8%, SK텔레콤은 2%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 하락한 27,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지금 성공한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은 555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요, 전일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57.2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봉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죠. 장중 한때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지만 다시는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0.1% 정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3거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릭 매수 강도는 크지 않습니다. 한 55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4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이 8%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6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램시만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3% 빠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LED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5,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동선은 각각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JENM은 0.2% 빠지면서 38,900원, 4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SFA와 파트론, 스마트폰 부품주 흐름이 좋습니다. 1.4% 각각 1.6% 상승하는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요, 1원 20전 오른 1,11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압력이 계속한 가운데 일부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현재 70전 정도 상승한 1,114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그동안 2.75%를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할 것이라는 소식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가 이제 원화와 같이 함께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하가 된다면 또 추가적인 인하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또 원화 및 아시아 통화 약세가 동반해서 같이 오는지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시황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190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왔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한 약 770억 정도, 현재 시각으로 77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가 1,4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적극적인 어떤 매도 시장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 앞두고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그
관망세가 좀 보여지지 않나 싶은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약 8,300억 정도의 지금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선물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온다는 점. 예, 물론 이제 뭐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하면서 좀 그 매도했던 부분들 축소하고 끝나는지 여부를 오늘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900선, 네, 계속해서 좀 잘 지켜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1900선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00선을 지키는 여부가 중요할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래도 애플을 감싸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함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 삼성전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120만 원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ITC의 결정을 오바마가 이제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사실 어떤 뭐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치졸하고 옹졸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이 ITC의 어떤 신청 그 특허 공방을 좀 살펴보면 2011년도 6월 28일 날 삼성이 애플에 이제 수익 금지 ITC에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특허 침해 안 했다라고 예비 판정 나왔습니다만 삼성에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최종 판정을 받은 게 이제 특허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침해가 됐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난 8월 3일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이번 주 8월 9일 날 그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또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또 최종 판정이 나오는데 판정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거래원 보면은 외국계 그 창구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최근에 이제 어떤 기분 좋게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던 스마트폰, 갤럭시 관련주들, IT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들까지 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IT 부품주,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 갤럭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내지는 이제 차익 실현 정도 해보고 8월 8일 날 옵션 만기 이후에 그리고 8월 9일 날 최종 판결 이후에 어떤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영화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국열차가 개봉 5일 만에 300만을 돌파하고 더 테러 라이브도 흥행 실적이 좋은데요. 본격적인 영화 관련주의 성수기를 맞아서 영화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그 더 테러 라이브, 그러니까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더 테러 라이브하고 CJ ENM에서 이제 공동 제작한 그 설국열차. 예, 물론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쌍두마차로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관람객 수로만 보면은 설국열차가 다소 좀 앞서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한 45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은 뭐 달러로 좀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원화로는 좀 모르겠지만 4,200만 달러가 제작비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먼저 판매된 거 그리고 이제 커미션 포함해서 이미 그 투자비는 좀 회수했다라고 좀 추산하는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사실의 기이나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개봉 5일 동안에 관람객이 330만 명이 들어왔고 첫 주말 지난주죠 226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1위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외화 포함해서도 2위를 기록했고요. 미국과 중국 포함해서 지금 167개국에서 지금 개봉을 아직도 안 한 상태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향후 기대감을 더 높여잡을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그 더 테러 라이브 3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상당히 좀 그 관객들한테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더 테러 라이브를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 나름대로 좀 볼만하다. 이 정도의 이상의 좀 호평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학 시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성수기에 영화 개봉들 앞두고 뭐 관련주인 CJ ENM이라던가 CJ CGV 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해외 변수라던가 어떤 뭐
돌발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J 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회장 구속당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가격적인 어떤 피해를 좀 봤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주가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ENM과 CJ CGV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특징주 세 가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그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이틀째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어떤 뭐 장중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속임수에 좀 당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실리는 모습인데 잠깐 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1파, 2파 끝나고 3파동이 1파, 2파, 3파동 진행 중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제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뭐 매수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외국인 내지는 기관들의 어떤 수급 그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램시마 미국 진출했을 때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출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10만 원 넘어가도 뭐 왜 10만 원 넘었냐 이유는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상당히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외국인들 31만 9천 주 순매수로 나오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진행이 될지 여부는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일 고점, 당일 고가 67,4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반부종 이게 당뇨의 어떤 이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안과 관련 이제 시술기를 개발했습니다. 레이저 시술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계 최초로 식약청 허가를 받고 지금 이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루트로닉도 한번 살펴볼까요? 루트로닉. 네, 루트로닉 현재 뭐 기관 쪽에서 오늘까지 3일 연속 매수해주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장대 양봉 두 개를 뽑아내고 있는데 쌍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그리고 강하게 거래량 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오늘 따라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상한가 먹으려고 매수한다면 2%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눌림목이라면 이제 지난 쌍고점 부근이 되겠죠. 한 12,000원대 중반, 400원, 300원 정도 수준까지 좀 밀려줬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쨌든 세계 최초고 이미 상용화가 됐다는 점, 매출 반영은 계속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매출 성장 기대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캠입니다. 리캠 한번 살펴볼 텐데 리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오늘 뭐 KEC가 상한가, 리캠이 이제 따라서 10.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뭐 3P 시스템, 뭐 수성,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리캠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기차 다니는 나라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죠. 일부 구간에서만 좀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제 민간에 어떤 상용화 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차트 보면서 가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 굉장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오늘 10%대의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갭상승해서 한 번 더 전고점 부근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만약에 상승한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비중 한번 줄였다가 돌파 이후에 다시 재차 매수하는 전략 혹은 오늘 만약에 이제 21선 아래로 다시 떨어져서 21선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날 경우에는 5일선까지 전저점 한 8,500원 수준까지는 좀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500원 지지라인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장중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오늘 오후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오후장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장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5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까지도 같이 동반 매도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회복 내지는 어느 정도의 종가를 형성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25만 원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전저점이 120만 9천 원입니다. 사실은 전저점 이탈하면은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붕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만 원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시장도 덩달아서 1900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 막판까지 삼성전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쫓아다니는 낙폭과대 IT 부품주들, 삼성전자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노스라든가 옵트론텍 그런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IT 낙폭과대 IT 부품주들, 낙폭과대로 반등했던 부분들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미국장, 어저께도 그 미국장이 이제 상당히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43포인트 정도 빠졌죠.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주 반대로 떨어질 때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새벽 미국 뉴욕장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중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디 지수인 19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급 모양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외국인 1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도 함께 팔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급락도 무시할 수 없는데 옵션 만기 이틀 앞두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대량 나오고 있는 점도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선물적 흐름부터 분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강조하셨던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절대 못 오른다. 오늘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 선물 쪽에서 장초부터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적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1단과 2단 이후에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상해 출발과 홍콩 출발이 급락 출발이 일단 되지 않으면서 브레이킹 자체적으로는 좀 걸렸지만요. 중간에 오전장에서 말씀드렸던 263대 20대 부분에서 추가 한 단계가 마지막 3차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급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선물 쪽인 수급에 보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방어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
즉 이익 실현 부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익 실현이나 본절성으로 위험성 해지를 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빠져나가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7,800억대, 그 다음에 기관계 쪽에서 5,800억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증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보시면 역시 주춤의 전략이 맞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2,000억대를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글쎄요. 시장 출발과 함께 상당히 이번 옵션 만기도 우상향이다.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하나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신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1단과 2단의 쇼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것은 기관계 쪽에서의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의 이 매도분에 대한 청산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관망세로 일관되는 포지션이지 신규적인 자금들이 확대되면서 매도로 잡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옵션 쪽에서 보시면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콜옵션 쪽에서 상당히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이 내려오는 위치를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에서 포지션이 바뀌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역시 개인들의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우상향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이제 옵션 만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양매수 전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의 개인 창구들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수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좀 검은색 지수장인데요. 요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개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다시 조정으로 내려갈 것이다. 현물 쪽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현물 쪽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우려감과 공포를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 가는 문매 속에서 선물지수는 아직 상단을 찍지 않았지만 지수와 종합지수와 그리고 종목군들의 일부에서 상단을 찍은 징후에 의한 되돌림 징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쪽에서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데요. 옵션 쪽에서 싸움을 붙는 것은 잠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옵션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옵션 쪽에서 보시겠습니다. 프리미엄 작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등가 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자체가 콜옵션 쪽에서의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풋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이 이제 오늘 속도가 높아지면서 속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프리미엄은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소거를 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프로그램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변동의 드라이브 자체가 상당히 1단과 2단 쇼크의 차익 쪽에서 발생이 됐고 그때 순차적으로 비차익 쪽에서 절대로 들어올리지 않고 매도 압박법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베이시스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 쪽에서의 속도론이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먼저 포지션들 정리 쪽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급락 부분을 살짝 공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들이 청산성으로 특히나 투신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 누적 매수 포지션들이 청산이 시작하고 있는 매도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고점 징후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나서 연거푸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것이 현재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포지션. 가장 매매를 이번 물에서 잘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투신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오후장의 마지막 이제 포지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선물 쪽으로 놓고 보시면 어제 이제 시장이 하락 모멘텀을 받았고 시그널의 조정폭을 만들고 나서 순간적으로 개인들의 슈팅에 의해서 상방 슈팅이 나오면서 1단 쇼크가 나왔고요. 2단 쇼크가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때 중국 영향 쪽이 나왔고요. 마지막 하단 부분에서 지지력 돌파를 나오다가 마지막에 점심식사 직전에 밑으로 뺐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의 콜옵션에 대한 빠져나가는 것을 손절성을 유도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좀 빠져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우리는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못난이 뚱땡이, 창백한 뚱땡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조정 쪽으로 왔고, 그 부분에서 중요 자리 자체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246.20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일단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 이 부분에 깼던 이 자리 자체를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후장에서 이 키는 아무래도 현물 쪽의 모습보다는 그 기관 쪽에서 지금 청산으로 풀고 있는 매수세가 더 강화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이제 축소가 나오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속도로 봐서는 마지막까지 짜내는 모습을 봐서는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는 일단은 청산성으로 해서 목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나서 옵션 만긴 날 승부수를 일부를 띄우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이번 옵션 만기 때에서는 대박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기에는 장중에는 가능하지만 종가상은 양관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고점 매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는 우상향 쪽이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부 종가상은 제가 봤을 때 낙폭은 종합지수와 선물지수로 봤을 때는 축소가 돼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략 노출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 현물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물은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빨을 물고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 포지션의 전량 청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로 인해서 순간적인 하락 부분이 크게 느껴질 부분이지 중요 자리 부분에 대한 이탈 부분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일자리 이제 자리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면요. 오전장에서 최상단 부분을 상당히 낮춰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249.15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247.45로 설정을 합니다. 하단 밴드 245.10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기준에 246.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입니다. 246.20에서 브레이킹 여부와 수급을 해석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들어가는 속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잘라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방송과 마침과 동시에 지지력이 나오면서 우상향이 나왔다가 깨지는 속도에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올라타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잡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현명한 투자자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오버나잇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재 미국 쪽과 유럽의 징후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 속도론 쪽으로 봐서는 조금 안 좋고요. 곧 제가 아마 제 포트에서 인버스라든가 선물왕 쪽에서 아마 포지션 추세를 언급드릴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옵션 만기를 이용한 이번 변동성을 이용한 프리미엄 작업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종가상 246.20대를 깨고 내려갈 경우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한 템포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눌림 조정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여기서부터는 특히 선물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물 쪽이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겁니다. 철저한 종목 장세로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소외시키면서 아마 종목 트레이딩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선물 포지션 자체도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봐서는 종목 철저한 장세가 올 거니까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대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할 매수라든가 또는 강력한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시장이 상당 고점이 누구나 인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봉적으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을 뭐 추세적으로 쐐기형이라고 언급도 많이 드리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은 부분, 고점과 고점을 이은 부분. 하지만 7월 옵션 만기가 끝나고 저는 무조건 상단이
종합 지수상으로도 1946포인트를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의 브레이크와 이 부분의 브레이킹이 걸렸는데요. 일단 누구나 노출되고 있는 252대 부분을 일단 찍지 못했고 근접했다라는 거. 제대로 찍지 못한 거는 선물입니다. 괴리율이 조금 컸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부분에 대해서 이탈 나온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공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기관 쪽 플레이이기 때문에 기관 쪽만 집중해서 수급으로 보시고, 오후장은 현재 기준점까지는 수급상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상까지는 매수 포지션 유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인 만큼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246.20 지지 여부 체크하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중저가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과부하됐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는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타깃은 이머징 국가로 변하고 있는데 자연스레 중저가 스마트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강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볼게요. 예, 일단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가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스마트폰 시장이 약 55%가 일단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금 현재 이 중저가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55%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향후 2015년 약 60%까지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고급형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이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나름대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네. 프리미엄 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좀 많았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내면을 까보게 된다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도 여전히 좀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갤럭시 페임이라든가 갤럭시 0 그리고 갤럭시 팝 이런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라인업도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LG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 확대 전략을 나름대로 좀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중저가 시장 쪽이 어느 정도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유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LG 그리고 중화권에 있는 이런 기업들 자체도 일단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판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다소 좀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경쟁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니까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소비 지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 대표적인 수출주에 포함되겠죠. 이런 경제 지표 호조가 국내 경제 수출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분석해 볼게요.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경기 흐름을 좀 지켜보게 된다면 재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조업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좀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주택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다 통과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경기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EU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혼선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불투명한 그런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좀 모면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이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이 불투명한 그런 구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일단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들은 중국 시장과도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금 수출 비중이 유로존 쪽에 차지하고 있는 게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유로존 쪽에서 어느 정도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경기에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소비가 촉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 기기라든가 아무튼 소비재 쪽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어느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저가 스마트폰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스마트폰 안에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그 가운데 어느 섹터가 향후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섹터로 좀 구분이 돼서 순환에 대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상당 부분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지내고 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그 섹터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돌이켜보게 된다면 멜파스라든가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 터치 패널 스크린 쪽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이제 치킨 게임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S맥 이런 기업들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눠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CD 쪽이라든가 아니라면은 액세서리 부분들, 뭐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이라이콤이라든가 KH바텍,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이노칩, 그리고 서원인텍, 이녹스 이런 여러 가지 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또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태블릿 PC 쪽에서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까지도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여러 섹터를 둘러싸고 그 가운데 유망한 종목군을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종목 2개 정도 꼽아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히 강하게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 쪽에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3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수가는 16,8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서원인텍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서원인텍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캐파 증설을 통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양호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6,750원권역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 추세대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금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중 바닥을 형성해준 이후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번에 뚫어내기는 약간 다시 또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2,700원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00원 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신고가 권역이죠.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4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라이콘과 서원인텍 두 종목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정 멘토님은 온라인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중 내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여러분들의 종목을 힐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장사가 진행되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크실 텐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열두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어머님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흑석동에 사는 임주희라고 합니다. 네, 흑석동에 계시고요. 네, 예, 요즘 좀 열대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참 날씨만큼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뭐 미래도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게임비리요. 게임빌이요? 네, 예, 게임빌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가격대는 87,000원이고요. 예, 35%요. 87,000원 매수하셨고 비중 35%요. 네, 먼저 10만 원대 사가지고 물타기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게임빌만 살펴봐 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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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구면이죠? 네, 네, 고민이에요. 일단은 예. 게임비 이거 지금 오늘 빠져서 전화 주신 거지요? 오늘 빠져서 지금 네. 걱정돼가지고. 그쵸. 이게 오늘 게임빌이 뚜렷하게 뭐 빠지는 얘기가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오거든요. 네. 얘기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건 최근에 기관들 팔고 있고 오늘 거래에 실리면서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페이스북 해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갖고 있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일단 이거는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7만 원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쪽 서둘러 팔지 마시고 네. 갖고 계시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 깨지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종목 상담 끝나고 제가 또 이유 뭐 어떤 이유가인지 다시 한번 찾아볼 건데 네. 만약에 이유가 없이 그냥 뭐 기관 매물로 빠지는 거면은 단순히 수급 논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아쉽게 만약에 다시 밀리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 쪽으로 일단 준비는 하시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단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리셨으면 전화를 드릴게요. 네. 예, 그때 모두턴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 그날 조금 오른 가격으로 팔았죠. 아, 그래서 잘 하셨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예, 손해는 안 봤어요. 예, 잘하셨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일단 모두 투어도 그렇게 하셨고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에 일단 네. 요거 좀 간단하게 오늘 전화 상담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만약에 오늘 네. 서둘러 팔지 마시고 네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7만 원 가격 못 지켜주면 일단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 준비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네. 예, 오늘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좀 정태영 팀장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좀 예상됐던 예상됐던 재료이기도 했는데 네. 좀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국내 예. 증시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그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요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호주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요. 원자재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그 호주의 주력 수출 제품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인데 철광석과 그리고 석탄이 주력 수출 제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쪽과 브라질 쪽에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그 제조업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수요가 떨어지죠. 그러면 원자재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은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호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어떤 기준금리 동향을 보는데 호주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그만큼 호주 광산업의 채산성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호주 광산업의 채산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네. 원자재 수요가 아직까지도 낮다는 얘기고요. 원자재 수요가 낮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굴뚝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화학, 철강 산업이 아직까지 안 좋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네. 화학이라든지 철강 섹터의 어떤 반등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떤 섹터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 원자재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호주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향후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네. 어떤 브라질 요즘에 채권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의 기준금리 동향이라든지 호주 달러 동향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주 달러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이제 호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조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화학과 철강 섹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가 들어왔습니다. 9305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가온미디어 매수하신 가격대가 6,440원, 비중 2%이고요. 7월 10일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아마 지금처럼 6,500원 전후에서 그때 당시에 횡보를 하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저항이 있네요. 제 기억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5월달인가 6월달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지금 가온미디어가 작년 10월달부터 지금 이제 그 올해 7월달까지 이렇게 7,000원 갈 때까지 올라섰던 이유가 지금 노래방 그 기기업체 하나가 그 상장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되면서 동남아 쪽에 가지고 있던 그 수주 물량을 가온미디어가 다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온미디어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호재가 다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 실적이 뭐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1차적으로 선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왔다 보니까 7,000원에서 6,000원까지 묶여있다. 이 얘기를 지난 상담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속 성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때 그 문자 상담 받으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온미디어 어떤 추가적인 신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동남아 수주권 받을 거 다 받아왔고, 그 부분이 뭐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 연 20% 성장을 한다, 30%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온미디어는 못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6,000원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시고, 지금의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압축을 해보자면 6,500원 전에 이 횡보세가 위쪽으로 뻗을지는 아래쪽으로
꺾일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 121선이 121선과 주가가 만나는 구간에서 아마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횡보 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관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121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냥 갖고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00원에 손절가를 형성하신 다음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 미디어 횡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겠다. 손절가 6천 놓고 이탈된다면 그때쯤 매도하자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S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원입니다. 현재가가 6,270원 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재 비중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인데 3S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3S에 대한 어떤 그 기업 내용은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런 회사들 네. 같은 경우에 저도 그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내용을 잘 모르는데 특히나 뭐 3S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좀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전에 시세를 강해졌던 것처럼 지금 언제냐면 요 부분입니다. 2011년 10월 11일 달 이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뚜렷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시세 강하게 주고 난 이후에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주가는 도로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자, 그렇다면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게요.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자, 프롬파스트를 제가 왜 예를 들냐면은 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어딘가요? 잠시만요. 그 행정 신도시가 어디죠? 잡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전 위쪽에 세종시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세종시 테마 네. 때문에 이게 2012년도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시세 주고 나서 주가가 바로 꺾여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세가 출발했던 지점까지 하락하고 난 이후에 하방 경색이 나오고 그 위에 얕은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1차 시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하방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마무리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3S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반등 요거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3S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3S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인데 시세 강하게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의 출발선까지 빠졌죠.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내일 나올지 한 달 뒤에 나올지 두 달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은 좀 전에 프롬파스트 보여드렸듯이 일시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노리시고 취하신 다음에 나와야 되지 그 이상 그 이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750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300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의 횡보세가 이어지는 가정하에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네.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여드렸던 프롬파스트처럼 마지막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가는 또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지금은 목표가 7,300원, 손절가 5,750원 설정을 하시고 일단 보유를 일단 하고 계십시오. 네, 이렇게 3S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실리콘웍스가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1,500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요. 실리콘 차트를 보니까 최근 꽤 많이 횡보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소식 나왔는데 실리콘웍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늘 찌라시 보니까 네. G2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옵티머스 G2 핸드폰, 스마트폰인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시장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던데 실리콘웍스에 대한 어떤 얘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G2라기보다는 아이폰이라든지 그 아이패드 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자동차용 반도체에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지 구동칩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채산성이 지금 이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매출의 10%밖에 안 되는 자동차용 반도체에 지금 이제 그 R&D 인력을 한 300명 이상 충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실리콘웍스가 반등을 주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다면 그 자동차 반대처라든지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뭐 LED라든지 뭐 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도체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반등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00원에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최근에 좀 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죠. IT 부품주들이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보유가 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보유가 가능하신데 일단은 뭐 손저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어드릴게요. 자, 21,000원에 손저가 형성이 가능하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얕은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4,000원에 일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 24,000원, 손저가 21,000원 설정하신 다음에 이 회사와 어떤 그 IR 담당자 통화를 하셔가지고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LED에 관련된 반도체의 어떤 사업 성과가 나온지 안 나온지 그 여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리콘 웍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일모직이 들어왔습니다. 3896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제일모직 매수하신 가격대가 94,000원, 비중이 50% 그리고 한 1,5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제일모직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예, 이거 저번에 전화 상담 때 어떤 그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 잘 보세요. 화학 섹터 있죠. 그리고 전자재료 있죠. 그리고 의류 부분 있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떤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 전자재료 부분의 실적이 조금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부분에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을 또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다른 게 잘 나오면 다른 게 깎아먹고 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나빠지진 않는데 계속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근데 이런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 10만 원 가격대가 이제는 매물대가 돼버렸습니다. 매물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성장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는 아래쪽으로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9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010년도에 잘 갔을 당시에 화학 부분이 그 호재였죠. 화학 부분이 그 성장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2010년처럼 화학이든 뭐 전자재료든 뭐 의류든 어느 한 섹터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제일모직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방금 말씀 세 가지 그 사업 섹터 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볼 때 저는 따라가 그 추격 매수가 아니죠. 그때는 추적 매수죠. 추적 매수를 다 차라리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팔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지금 당장 팔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그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이제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최후에 보더라도 83,5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사더라도요. 그리고 제 판단이 만약에 틀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8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모직 살펴봐 드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영흥철강 들어왔습니다. 좀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네요. 3578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영흥철강 매수하신 가격대가 2,265원이고 비중이 50%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영흥철강입니다. 네. 일단 영흥철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2,265원이고요. 2,265원이군요. 일단 가격을 보게 되면 일단 사시고 난 다음에 좀 수익이 좀 난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자, 잘 보세요. 아까 그 3S인가요? 3S 그분도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주가 하방경성 나오죠. 하방경성 나오면서 첫 번째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가 돌려지는 흐름 나오죠. 아까 그 3S 그거 가지고 계신 분도 요 영흥철강 같이 이런 흐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흥철강 주봉 차트 좀 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1차적 시세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 크게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소멸이 되었죠. 그러니까 악성 매도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하방경성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규 세력들이 들어오고 신규 세력들이 사주다 보니까 주가 강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은 어쨌든 지금 현재 악성 매물 소화가 되고
그리고 하방에서 나오고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280원, 2,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꺾이기 전까지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가장 믿고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추세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추세선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게 주가가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본다면은 만약에 이건 2,200원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1차 반등 주고 조정받지만 전고점 강하게 뚫어버리죠. 그러면서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 크게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일시적으로 매물벽이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추세가 2,200원이 지금 현재 아래 구간인데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올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6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구간 중요한 것은 오늘하고 내일이죠. 이제 내일부터인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해가지고 2,240원을 지켜주게 되면서 자, 잘 보세요. 지금 그 종목 예를 들게 시간이 없는데 자, 네. 일시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N장이 반등이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지 전고점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은 주가가 당연히 2,200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이나 모레 쪽을 보시고 N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하셨다가 2,2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렸던 호주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이어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